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수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수압은 부족한 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이 남던 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램. 여기는 램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수압 영역을 저희가 가상 영역, 가상 메모리라고, 윈도우나 이런 다른 문체에서는 가상 메모리 보는데, 여기를 램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램에 만약에 자료가 꽉 찼다. 그러니까 램의 공간이 꽉 찼다. 그러면 더 이상 프로세스가 불러올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램에 올라와 있던 일부 프로세스를 일시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램의 공간이 남겠죠.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램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압은 전울적으로 얘기하면 등장이 된 배경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램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선언해서 램에 있는 어떤 이제 프로세서를 상호간에 교환하기 위한 영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을 교환이 된다고 해서 수압 영역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들이 예전에 초창기 유닉스 시절에는 이 수압 메모리를요 보통 이제 10%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닉스 디스크가 1기가다 그러면 9대1. 그러니까 9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역할,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00메가는 수압으로 설정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리눅스도 이제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초창기 리눅스는요, 물리 이 수압을 어느 정도를 권장했냐면 램의 2배를 권장했습니다. 램. 만약에 램이 뭐 1기가다 그러면 2기가를 할당해라 이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이제 한동안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안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리눅스 시스템이 아, 리눅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메모리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뭐 128기가도 있고요. 뭐 256, 512기가까지 장착하다 보니까 만약에 512기가의 램을 장착했다라고 하게 되면 1테라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램 곱하기 2를 권장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그 용량별로 예를 들어 뭐 4기가 이하다 그러면 수압을 뭐 2기가로 지정해라. 4에서 16기가는 뭐 4기가로 지정하라 라고 이렇게 그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리자 입장으로서 판단하기에 뭐 어느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하한 선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나눌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응용 프로그램이나 몇몇 어떤 프로그램에서 수압 영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램이 이제 2기가로 할당을 했죠. 그래서 수압도 한 2기가 정도는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 혹시 뭐 수업에 대한 개념은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무조건 파티션 나눠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스크에 그러니까 한 영역은 리눅스가 설치되는 공간 이건 뭐 수압으로 지정하면 슬래시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 공간 디렉토리들이 생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윈도우는 이제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게 되면 C 드라이브에 설치된 어떤 이제 폴더들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파일이라든지 뭐 내문서, 마이 다큐멘테이션인지 그다음에 윈도우즈라고 이렇게 폴더가 생기는데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도 이렇게 슬러시라고 지정해주면 그 밑에 디렉토리 생깁니다. 뭐 USR, 슬러시 밑에 USR이라든지 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VA라든지 뭐 TMP라든지 뭐 이런 디렉토리 쭉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래시만 지정해 주시면 이런 디렉토리들이 한 방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따로 빼겠다, US를 빼겠다 그러면 USR은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처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슬러시하고 수압만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슬러시하고 수압만 나누는데 이렇게 두 개에서 실무에서 이렇게 나누시면 나중에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언급한 이런 밑에 네 개의 디렉토리들이 실무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버로 구축하실 때는 최상의 USR, 홈, VAR, 템프는 반드시 분할을 하셔야 돼요. 특히 뭐 템프 같은 경우에는 해킹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템프는 뭐 스티키빗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모든 사용자,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이 안에다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삭제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응용 프로그램 또는 그 각 사용자, 그러니까 생성한 사용자만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 템플이라는 디렉토리가 모든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4개의 디렉토리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방에 같이 둔다. 사실 이게 슬러시만 지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방에 애들을 같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뭐 6명 있다고 쳐보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3짜리 학생이랑 유치원짜리 아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게 6명이 같이 생활한다고 치죠. 다른 거는 문제가 없을 건데 고3짜리 학생하고 유치원 학생하고 어떻게 같이 유치원생하고 어떻게 같이 생활하겠어요? 통제가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을 분리시켜 주는 게 있죠. 뭐 고3짜리 방, 유치원 꼬마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게 되면 뭐 방음 처리만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끄럽게 유치원 꼬마애가 떠든다고 하더라도 옆방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유닉스에서나 이 리눅스 계열에서 칸막이를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만약에 US를 별도로 해서 US로는 1기가만 해 이렇게 방을 따로 주면 뭐 1기가까지는 마음껏 늘어나겠죠. 근데 더 이상은 안 늘어날 겁니다. 칸막이를 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다른 어떤 시스템, 다른 영역들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티션은 이 USR 홈, VL, 템프는 이제 원래는 분할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이런 디렉토리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얼마만큼을 나눠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이건 처음 기초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된다라고만 개념은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영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스크가 30기가입니다. 30기가짜리 되기 때문에 꼭 나눠야 될 게 슬러시하고 수압이라고 말씀드렸죠. 슬러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압을 나눠야 되는데 그 용량을 얼마만큼 할 거냐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30기가이기 때문에 슬러시는 뭐 한 25기가를 하겠습니다. 25기가. 이거 설치하면 한 6, 7기가 정도 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25기를 나누냐면 혹시 나중에 이 설치한 영상 가지고 그다음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오라클이라든지 마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걸 권장하고요. 뭐 저희가 이 버추얼박스 생성할 때 동적 할당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용량 많이 할당한다고 해서 25기가짜리 파일 생성되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수압은 뭐 거의 저희가 실습하는 상황에서는 수업 쓸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일단은 2기가 그냥 메모리 가상이랑 똑같이 2기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기가 정도 남는데 3기가는 그냥 남겨두세요. 원래 저희가 지금 생성한 게 30기가지 않습니까? 근데 3기가를 그냥 혹시 이렇게 파티션 나눈다든지 새로운 파티션 생성하는 이런 것도 제가 또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기가 정도는 이제 여유 공간으로 이제 생성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죠. 일단 리눅스나 유닉스 운영체제는 파티션 분할이 꼭 필요한데 그 나눠야 될 공간은 슬래시로 표기가 되는 리눅스가 깔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로 부족한 램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죠? 부족한 메모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그 수압,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쓰기 위한 공간이 이 두 개가 꼭 필수적으로 나눠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개념을 알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티션을 자동으로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기본 설정이죠. 초보자들이 아주 좋은 설정이죠. 기본적으로 이 리눅스가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슬러시, 아까 말씀 슬러시 수압이라든지 VAR, USR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 설정, 내가 용량대로 내가 따로 나눠야겠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파티션 설정하면요, 서버로 쓰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VAR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용량을 작게 잡거든요. VAR 같은 게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VAR은 로그라든지 그다음에 메일이 거기 쌓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팸 메일이 공격받는다든지 만약 사용자가 많다든지 하면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동으로 용량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파티션 설정을 합니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좀 대체적으로 좀 작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파티션 설정합니다라는 것들은 그냥 정말 파티션의 개념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어, 나중에 이제 관리하실 때는 직접 용량을 계획대로 본인들이 계획대로 이제 어느 영역은 얼마만큼 어느 영역은 얼마만큼 짜는 거를 아마 그 계획을 짜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파티션 설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파티션 설정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되겠죠. 예, 암호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암호를 잃어버리시잖아요. 예, 그러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레드앤 매뉴얼, 이 센토S라 메인이 되는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만든 레드에서 매뉴얼상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네, 일단은 네, 처음인 경우에는 이제 권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티션 설정합니다 누르시고 이제 완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자, 그럼 이제 수동으로 파티션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센토스 7 설치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하여 뭐 자동으로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동으로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이제 새로운 마운트 중 다음과 같은 파티션 설정 계획은 사용합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운트 점은 다음과 같은 파티션 설정 계획을 사용합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영문을 한글로 이렇게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세 개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일단 표준 파티션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일단 할 거는 표준 파티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기본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 파일 시스템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파일을 저장한 게 구성할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인데 지금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7은 이제 XFS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XFS라든지 뭐 수학 같은 걸 나누는 게 표준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TRFS라고 되어 있죠. 예. 버터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데이터 관리랑 뭐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 스냅샷 같은 거, 그러니까 특정 상태를 이렇게 캡처링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이 버터파이 시스템입니다. 버터파이 시스템. 그래서 그걸 쓰겠다 그러면 이제 BTRFS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VM. LVM은 로지컬 볼륨 매니저에서 일단 LVM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차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륵처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디스크를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큰 덩어리에 그 디스크를 만들 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LV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윈도우를 예를 들면 윈도우를 잘 사용하시니까 윈도우에 C 드라이브를 뭐 10기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판매되는 디스크가 10기가 없다 그러면 1기가 최고다라고 하게 되면 그 1기가 10개를 사갖고요. 10개를 사서 하나로 뭉쳐서 10기가짜리가 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끔 한 드라이브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LVM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력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기가짜리 10개 샀습니다. 그럼 10기가가 되죠? 그 10기가짜리 덩어리를 이렇게 뭉칠 수가 있고요. 다시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7.5기가는 C 드라이브를 쓰고 2.5기가는 D 드라이브를 쓰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사이즈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LVM입니다. 특히 LVM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디스크 공간이 꽉 찼어요. 그러면 새로운 디스크 사서 별다른 작업 없이 묶은 다음에 그냥 용량을 늘릴 수도 있어요. 10기가를 내가 만약에 C 드라이브로 10기가 할당했는데 10기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10기가짜리 디스크를 사서 그 앨범으로 만약에 묶으면 바로 이 10기가짜리를 20기가 이렇게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능이 LV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VM 심프로비저닝은 뭐냐면요. 그 기본적인 이제 볼륨의 크기가 실제 디스크의 크기로 이제 이렇게 할당이 되거든요. 그게 아닌 이제 가상의 크기를 임의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LV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VM의 뭐 가상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가상의 크기를 해서 그 사이즈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상화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올려놓은 거 보면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들여볼 수 있을 겁니다. 프로비저닝 실제 사이즈보다 더 작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심프로비저닝이다 라고 보시면 될까요? 저희는 일단 뭐 표준 파티션이기 때문에 표준 파티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자, 그러면 새 마운트 지점 추가라고 되어 있죠. 이 새 마운트 지점에서 한번 드랍다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슬러시, 부트, 홈, var 수압, 뭐 바이오스 부트라고 되어 있죠. 바이오스 관련된 부트 영역을 지정하는 건데, 일단은 네, 여기 나온 것들은요, 네,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자주 어떻게 보면 레드에서 나누도록 권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트는요, 그러니까 이 영역들은요, 바이오스 부트 빼놓고요, 요 슬러시가 붙어 있는 것들은요, 그냥 슬러시만 지정하면 같이 한 공간에 깔린다라고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나누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필름에서는 나누는 걸 권장하는데, 일단 부트부터 설명드릴게요. 부트는 부팅과 연관된 어떤 이제 그 파일이나 특히 커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커널. 그래서 예전에는 부트를 좀 나눠서 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잘 나누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부팅을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그룹 GRUB, 뭐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그 그룹 사용하기 전에 리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리로가 1024 시리즈 즉 그 부트 영역이 8기가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부트를 할당을 해서 부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잘 나누지도 않고요. 특히 이제 커널 업데이트가 많거나 커널 컴파일이 많은 경우에는 부트 용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안 나누셔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홈은 실무에서 좀 나누셔야 돼요. 홈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가 포세인이다 그러면 홈 밑에 포세인이라는 디렉토리가 할당이 되고요. 그 포세인이라는 사용자는 그 디렉토리 내에서만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용량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홈을 안 나누고 슬러시만 나눠서 25개 할당하잖아요. 그러면 포세인 사용자가 25개를 혼자 다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홈 영역을 나누고 그 홈은 공간이 얼마냐라는 것들은 1인당 할당할 용량이 얼마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인당 저희 만약에 그 리눅스 서버를 쓴 사람이 100명이에요. 근데 1인당 1기가씩 할당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100기가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는 조정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VR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그라든지 메일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나눠주는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압은 수압이 이따 보이겠습니다. 바이오스부터는 특별한 어떤 부팅과 연관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슬래시 선택하시겠습니다. 슬래시하고 이제 용량. 용량은 이제 이렇게 25 기가라고 쓰시면 되죠. 기비바이트랑 기가바이트랑 차이가 있습니다. 기비바이트는 이제 1024로 계산하는 거고요. 기가바이트는 1000으로 계산하는 건데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위에 여기 최근에 CentOS는 기비바이트라고 하거든요. 기비바이트. 네, 기비바이트로 표기하게 하는데 뭐 편하게 하십시오. 25기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운트 좀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기비바이트로 할당이 되면 23.28기가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마운트 점 슬러시고 용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XFS라고 있죠. 지금 이제 예전에는 ext2, 3, 4 이렇게 썼는데 지금 7버전은 XFS 라는 걸 씁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파일을 저장하게 구성하는 시스템인데 ext2, 3, 4 XFS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지원되는 디스크 용량이라든지 그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파일 시스템 할 때 비교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XFS가 가장 성능이 뛰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압은 이따가 또 살짝 할당할 거고요. 바이오스부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VFAT는요. 윈도우의 파일 얼로케이팅 테이블 30입니다. FAT 30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 98 이전에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특별한 장비에서요. 그 어떤 이제 설치를 위한 어떤 파일 같은 거를 담을 때 윈도우 영역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할당을 하라는 건데 저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XFS를 하고 그냥 기본값 두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암호화는 할 수 있는데 암호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나눠야 될 게 수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수압 플러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압은 수압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용량은 이렇게 2기가라고 이렇게 할까요? 네, 마운트 좀 추가. 자, 그러면 뭐 얘는 이제 MIB죠? 네, 미비바이트라고 되죠? 1024로 계산한 1024로 계산하다 보니 용량이 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 네, 25기가, 2기가 이 정도만 이렇게 할당해 주시면 되고 여유 공간이 조금 있죠. 뭐 5, 6기가 정도 남았네요. 요거는 예, 그냥 두세요. 요거는 네, 다음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 슬러시하고 수압만 나누신 상태에서 예,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포맷하고 이렇게 파티션 생성하기로 정보들 나오죠. 네, 변경사항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지정 파일 시스템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K덤프에 대한 설명했죠. K덤프 활성화되어 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K덤프는 여기 나오죠. 예, 커널 충돌 덤프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충돌 시에 이제 충돌 원인을 파악할 때 쓴다고 되어 있죠. 이 K덤프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다운되면 그때 이제 그 메모리의 일부를 할당해서 그 다운됐을 때 상태를요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GDB라는 이런 툴을 가지고 복원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 서버로 쓰시고 운영하게 되면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뭐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쓰지도 않는데 램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K덤프 활성화는 없애겠습니다. 없애시고 예,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K덤프가 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네트워크 및 호스트명 설정하는 게 되어 있죠. 연결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끔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전이시죠. 지금 가상머신 상에서 이전 액카드를 이제 하나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저희가 생성을 하시게 되면 근데 여기 뭐 연결해줬는데 끔이가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꺼두시면 나중에 이제 부팅한 다음에 부팅한 다음에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 보이죠? 호스트 이름은 뭐 거기 뭐 로컬 호스트점 로컬 도메인이 되는데 이건 원래 이제 그 호스트 이름이라는 건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리눅스 시스템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웹서버다 그러면 더블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뭐 메일 서버다 보통 메일이라고 주고요. 뭐 네임 서버는 NS라고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도메인 있으면 도메인 주시면 돼요. 웹서버 저희는 이제 웹서버로 예를 제가 들 예정이기 때문에 보통 더블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더블 다음에 만약 도메인 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포세인.org 도메인 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 도메인이 없으면 이제 컴퓨터 이름만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더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이제 여기 호스트 이름이 더블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트워크 이제 켜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IP가 할당을 받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 버추얼박스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버추얼박스는 가상적으로 IP가 10.0.2.15 A 클래스의 사설 IP 때 여기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돼서 이거를 뭐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변경하시면 아마 인터넷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상버진에 설치된 운영체 대상에서. 자, 근데 설정을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서버를 쓰게 되면 어쨌든 공인 IP를 할당을 받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IP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서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설정이 있으시죠?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IP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기본 설정들은 뭐 이전에 관련 설정들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IPv4 설정이라든지 IPv6 설정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IPv4를 쓰고 있기 때문에 IPv4에 보시면 방식이라는 영역이 나오고 이렇게 방식에 보면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 보면 자동 DHCP 되어 있죠. 가상머신은 자동 DHCP 두시면 돼요. DHCP가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죠. 즉 자동으로 IP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뿌려주는 그런 형태고 가상머신은 DHCP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만 자동이라고 되어 있죠. 주소만 이제 받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수동. 만약에 서버로 쓰는 경우에는 수동하셔야 됩니다. 수동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add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정해주는 IP들 뭐 20 예를 들어 네,
203.247.32.2번. 그다음에 넷마스크 25.25.25.0이라든지 게이트웨이는 203.237.30.2라든지 DNS 이런 것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서버로 쓰시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DNS 다 입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DNS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IP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걸 지금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놔두실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만 연결이 된다든지 단톡을 공유하든지 사용 안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 환경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버추박스 기반이기 때문에 자동 DHCP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DHCP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장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정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서버로 쓰는 경우는 수동으로 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다들 여기 연결된 확인하시고요. 네, 완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큐리티 폴리시라고 되어 있죠. 시큐리티 폴리시는 보안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그 레디 엔터프라이즈에서 그 레디에서 가져온 건데 저희는 별도로 이렇게 설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특별한 설정 없이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완료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 되어 있죠.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날짜 시간 아시아 서울대 한국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수 로컬 미디어 소프 선택은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에 상조 시장 파시는 아까 설정했죠. 슬러시하고 일단 수업만 25, 2기가 이렇게 나눴고요. K담보 비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트워크는 꼭 활성화 시켜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설치 시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시작. 자, 그러면 설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설치되는 동안에 이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메뉴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단 루트가 있고요. 사용자 여기 보면 루트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생성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죠. 그 루트 암호부터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트라는 거예요. 루트라는 건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루트가 유닉스 계열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입니다. 윈도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쓰는데 유닉스는 루트라는 걸 씁니다. 루트가 뿌리가 왜 관리자 이름 루트라고 했냐면 모든 계정의 뿌리가 된다고 루트라고 썼답니다. 그래서 이 루트라는 계정이 관리자 계정인 거 하셔야 되고요.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기본 패키지 보이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창조라고 돼 창조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 개발 하나 선택해 줬잖아요. 추가 개발 선택하면 2031개네요. 이제 31개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리자 계정이 이제 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못 바꿉니다. 모든 관리자 계정은 루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루트의 패스워드는 한번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패스워드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관리는 루트 계정을 사면 되고 루트의 암호를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루트 계정은 본인들이 잘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암호는 나는 기억하기 쉬운데 남이 잘 모르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설정할 때 룰을 따지면 공백, 특수문자, 대문자 이런 거 조합하라, 숫자, 명 이런 거 조합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저희는 이게 지금 가상머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만약에 실제 서버에 쓰면 안 됩니다. 쉬운 패스워드는. 그래서 그냥 CentOS를 한번 할게요. CentOS 하겠습니다. 취약하다고 나오죠. CentOS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설정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실제 서버에서 CentOS 했다가는 바로 해킹 당합니다. 바로 해킹 당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밑에 메시지 뜨죠? 입력하신 비밀번호 너무 약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님이 포함되어 센터에 확인하려면 두 번 눌러야 되죠. 자, 그래서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경고에서 뜨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누르시면 설정은 됩니다. CentOS로. 또 말씀드리지만 실제 설치하실 때는 CentOS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가상머신 연습할 때 잊어버리면 말라고 제가 쉬운 걸 하는 건데 나중에 쉬운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삼성. 자,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명 들어가고 되겠죠. 성명이 보통 이제 관리자 계정 루트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이상의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사용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아이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세인이라는 제 아이디를 쓰거든요. 그래서 POSEIN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POSEIN.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할 아이디 하나 더 저기다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자 이름은 지우셔도 되고 아주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를 쓰겠다 그러면 관리자를 합니다 하는데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계정 루트 하나로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정을 사용할 암호가 필요하다 되어 있죠. 암호를 지정하셔야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암호는 지정하셔야 되는데 암호는 뭐 그냥 쉬운 거 하겠습니다. 쉬운 제가 아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쓰실 암호는 뭐 임의적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버튼이 있는데요. 고급은요. 홈 디렉토리를 바꾼다든지 UI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처음 하시는 경우는 안 건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트 사용자 센터에서 제가 지정했고요. 사용자 하나 사용자 포색이 생성되어 있죠. 요것만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영상은 제가 여기서 잠깐 끊고 요 설치가 된 이후에 다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